드디어 말이죠. 박민영 대변인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원래 인증 패널이고 네. 간별사예요. 간별사입니까? 인증됐는지 안 됐는지. 네, 간별사. 인증을 넘어서 아니 근데 인증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뭐 인증을 받았다기보다는 박민영 마음에 네. 들면 뭐 인증해주고 안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는 거지 뭐. 그런 건 면접권자군요. 네. 비선 실세. 제가 지금 대변인만 3번째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직업 대변인 느낌으로 저는 하고 있다. 인증과 무관하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가 인증하고 도장 찍어주면 인증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대변인단 인선을 그냥 한 거죠. 대변이나 인선을 그냥 하는 거군요. 미디어 대변인으로 제가 선임이 됐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딱히 인증이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당에서 대변인으로 직함을 줬으면은 뭐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증을 받았다. 뭐 이런 네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변인 하시다 그만두신 분들은 이제 인증이 없는 거네요. 뭐 인증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말은 한 적은 없지만 네네. 일단은 이제 공식적이지는 않은 상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공식적이진 않은 상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증제를 한다는 게 네.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약간 언론에 대해서 박수 칠 일이죠. 박수 칠 일이에요? 저러다 망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라. 2025년 9월 16일 네네네. 뉴스데스크 MBC에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임명. 이게 바로 패널 인증제, 블랙리스트 반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네. 너무 호도의 그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이제 뭐예요? 그런 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네. 저희 지지자들께서 만드신 거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네네. 저희 당이 공식적으로 만든 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패널 누구 해라 전화 제일 많이 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우리가 전화를 해요? 방송국이에요? 그럼요. 이번에 네. 어제 저희 그 채널A 그 정치 시그널에서 얘기가 네네. 나왔더라고요. 저희 네. 신동욱 최고가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진행하시는 앵커께서 네. 민주당이 전화 더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요건 또 저희는 새로운 그런 얘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청탁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처럼 차라리 수면 아래에서 기술적으로 해야지. 저렇게 대놓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근데 거지. 민주당 부럽다. 와 나도 좀 밀어주지.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근데 있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네. 뭐 이런 말 좀 되게 조심스럽지만 네. 우리 이제 박 대변인 잘 아니까 제가 뭐 개수로는 거의 민주당에서 탑티어 아닙니까? 아유, 그건 방송 나도 엄청 모르는 하시더라고요. 걸 누가 나한테 전해줬다는 거지. 네. 이제 워낙 출중하신 케이스들은 그럴 필요 없지만 이제 요즘 정확히는 활동이 엄청나시더라고요. 누구누구를 좀 빼라.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는 그런 얘기 하지 아니 않습니다. 근데 이거 법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빼라 이거는 법적으로는 괜찮습니까? 방송국에서 완력을 행사하는 건데 우리한테 있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일이 많아요. 네. 좀 예능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누구누구 좀 넣고 뭐 이게 기획사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니까. 근데 이런 공식적인 뉴스나 보도 채널에서 누구 빼라 이런 거는 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법적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라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이게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역시. 네, 설마 민주당 뭐-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하진 않겠죠. 그냥 뭐 조심스럽게 뭐 이제 의견제, 누구누구는 뭐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보기엔 좀 아니, 저는 애매하지 순진하게 않냐. 제가 뭐 내용을 그렇지 정확히 않겠습니까?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이 사람 나오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명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고?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위력에 의한 누군가의 자리를 그게 안 뺏는 되는 거잖아요. 거지. 누가 방송이라는 건 누구 한 명이 없어져야 그 자리를 대체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네. 누구를 빼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국민의힘 현안에는 박민영 대변인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누구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지 마라는 불법이 네. 될 수가 있지만 이게 누구를 불러주세요는 야 합법이 될 기술적이네요. 거예요. 기술적이네요. 아니,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도 지침상으로도 사실 우리가 기사 하나 쓰려 그래도 반론권을 원래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국민의힘 얘기를 물고 뜯고 이렇게 주제로 삼는데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고 반론할 사람을 불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원래 방송심의 규정상으로도 있는 것들인데 네네. 잘 안 지켜지는 일부 매체들이 있어서 이제 뭐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국민의힘 같습니다. 때문에 이 방송 패널계가 상당히 생태계가 교란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니 왜요? 예전에는 그냥 뭐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 부르면 됐어. 음. 그러다가 아니면은 개혁신당 1명, 뭐 국민의힘 1명, 그리고 이쪽에 뭐 민주당 1명, 그다음에 뭐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부르면 됐다고. 네. 근데 저희가 친한 반한으로 나아지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꼭 2명을 불러야 돼. 갈라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생태계가 교란된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와선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친한 반한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죠.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저희 당에 입지가 없습니다. 맞아, 아니 맞아. 지분이 없는 사람의 결국 또 개파를 대화가- 왜 방송이 부르나요? 결국 그러니까 또 대화가 이쪽으로 그게 왔고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하는 패널들을 부르는 방송국이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시류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민주당 뭐 친이 친명 뭐 이렇게 갈린 적도 있었잖아요. 친이가 누군데요? 네?
당신이잖아요. 친명은 뭔데요, 그러면? 아 친명, 친명 뭐 문제 친문 친명. 친문친이 잘못 얘기했네요. 친문 친명. 예, 예. 아예 뭐 저는 그냥 민주당이죠. 아 우리는 하나다. 예.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은 패널이나 이런 거 나오실 때는 뭔가 제재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제재는 물론 제재 문제가 아니라 개혁신당은 잘 안 제발 불러주잖아요. 좀, 네, 제발 좀 나가주세요. 좀 많이 좀 불러주십시오 좀. 이런 이 건가요? 거대 양당에 자꾸 치여가지고 좀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제가 좀 호사가들의 뒷이야기를 좀 듣고 왔는데 우리 또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네. 뭐 서울시장에 뭐 출마를 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어요. 아 제가 그 최고위원 선거 예. 할 때 네네.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개혁신당을 그러시군요. 예, 헌신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도 그렇군요. 났고요. 그러니까 네. 기사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건데. 네네네. 근데 그럼 이번에 도전 한번 뭐 아니 열심히 뭐 준비 저야 뭐 중이십니까? 당연히 뭐 정치인이 오. 뭐 다른 건 아니에요. 박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야. 아니 근데 이준석 그런 결과 대표는 오세훈 안철수 연대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제도 그 얘기 좀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또 저희 당에서 후보가 나가느냐의 문제가 당의 후보가 돼서 별개 문제죠. 단일화를 시키면은 또 달라지는 거니까. 예. 단일화 얘기 벌써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협력적으로 네. 선거를 우리 치르. 두 분의 사이는 좋잖아요, 사실. 다 좋죠. 이재명이다. 이준석 대통령. 이준석. 그 친명이네, 친명이야. 헷갈려요. 이준석 네. 대표와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의 네. 이야기가 좀 사실 요 수면 밑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당내에서는?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께서 네. 그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연대를 가지고 네네. 이 거대 민주당에 대항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 분위기는 서울시장 그러면 오세훈 시장 지금 현 시장이죠 되고 그럼 경기도 쪽에 안철수 지금 의원이 좀 약간 좀 뭐 물밑 작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안철수 어쨌든 정치적 의원은 저희 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같이 이야기가 아니 왜냐면 아, 이준석 네. 대표랑 이야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예. 이제 단일화해서 뭔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건지. 뭐 저희 당 공천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저희 장동혁 대표와 이야기를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같아요. 부분인데 일단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오세훈 시장이 유력 주자인 거는 맞지만 네. 당연히 이제 정당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그렇죠. 결정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그건 맞죠. 생각을 그래서 하고 한번 네. 말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근황을 근데 한번 이제 좀 그 공정한 여쭤봤습니다. 경선을 이제 네. 자꾸 통일교에서 입당해가지고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조금 좀 우려가 되고 그래요 저는. 아유, 그분들 아직도 개딸들 있나요? 따라가는 뭐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안해. 여기 방송 이런 스타일이시네요. 네, 여기는 아, 물어뜯습니다. 이게- 목요일은 뜯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좀 다르네요. 다릅니다. 수요일은 품격있가는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수요일은 약간 좀 정책 위주로. 아, 뭐 정책 위주로. 저희 뭐 잠깐 이런 할 말 얘기를 없을 많이 때는 하다가. 자리 비우고 그래요. 잠깐 나갔다 오고. 그러시군요. 아유. 국민의힘이 드디어 이제 드디어란 표현이 맞나요? 네, 6년 만에 장외로 나갑니다. 글쎄요, 효과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상 수위의 투쟁의 수위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외투쟁 나가면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일단 대구로 나가고요. 대구에서 뭐 절대적인 국민의힘의 지지가 있을 예정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이번에 구구와는 좀 거리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거리 두기가 실현될까요? 둔다고 그게 도와집니까? 그분들이 오면 막을 거예요? 그 대외 투쟁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좋은 건데. 뭐 장외투쟁이랑 극우가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남발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극우의 정의를 전 제대로 하는 분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어게인 뭐 프랭카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오고 그 막 사람들의 그런 사상적인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극단몰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그 천막 당사까지 쳐가면서 농성을 했던 것은 민주당이었지 저희 국민의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게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장내에서 모든 수단들을 갈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단이 없을 때 최우수단성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의 이 야당에 대한 압박과 폭거가 도를 넘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아니 지난주 월요일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여야정 회담까지 열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양보해라. 같이 잘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저희가 그 뒤로
뒤통수를 3번 잇따라 맞은 거예요. 아니, 네.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와가지고 또 내란 청산 얘기 또 끄집어내고, 그리고 원내대표 간에 여야 간에 겨우 합의를 이끌어냈더니만 개딸들이 좀 아우성 친다고 14시간 만에 또 합의를 또 파기를 해버리고, 또 그 다음날 깜짝 놀란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기자회견장 나와가지고 기자들의 질문에 추궁당하다시피, 저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네네. 자기도 그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면서 한 그쵸. 발 더 나가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그런 식으로 완전히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약간 벙쪘죠. 아니,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지금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뒤에 언론이 무슨 여당의 투톱에 대한 갈등론만 조명을 했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이자 아무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지금 관심 바뀌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유린을 당한 것은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그랬겠네 진짜. 예, 아니, 생각지도 못하고 특검 있었어요. 수사 들어오죠.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당에 대한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원내에서 한가롭게 지금 얘기만 해라. 저는 그런 것들이 저희 지지자들한테는 좀 납득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 민주당의 폭거가, 아니, 법사위 간사는 대체 언제 임명을 해줍니까? 왜 우리 반장을 뽑는데 왜 그걸 표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의석이 많으니까 당연히 위원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옆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물량 공세로 표결을 해가지고 우리 당의 반장을 낙마를 시켜버린 거예요. 뭐 이런 총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장외투쟁의 핵심은 결국 민주당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그 뭘 iyagi하고 싶은 거예요? 장외투쟁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네. 일련의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이런 네. 야당에 대한 야당 탄압을 존중과 멈춰라. 협치 의사는 고수하고 사법부 탄압도 멈춰야죠. 사법부 이게 탄압도 지금 멈춰라.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저희 야당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직후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전 너무 황당했던 게 삼권 분립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부의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야당 탄압 멈춰라 이건 너무 큰 그림이니까 네. 정확한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가 이게 뭔가 궁금해요. 수사기관,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을 위시한 이 야당 탄압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국가 네. 시스템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폭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짜 뉴스다 뭐다 하는데 가짜 뉴스 진원지가 지금 대통령실이에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임명직이 아닙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 직접 선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뿐인 것이지, 선출직 그런 공무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국민들의 권한을 똑같이 위임받고 그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사퇴를 넘어서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권 분립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태도, 야당에 대한 태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어떻습니까? 지금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면은 아무래도 관심은 좀 쏠릴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투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투쟁하면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전문 투쟁가로서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밖에 나가겠다는 것은 상당히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면 왜 과거에 별 볼 일이 없었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장애 투쟁을 한다고 하잖아요. 국민이 물어요. 왜? 그러면은 보통의 장애 투쟁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선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그게 있어야죠. 예. 딱 들었을 때 그럴 듯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민주당이 노숙 투쟁을 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일 오래 했어요. 최장기간. 기억납니다. 예. 근데 그때 왜 했냐? 그때 황교안 당대표 때인가요? 그랬을 아니 예. 아니 황우여. 황우여 네, 황우여 대표 때. 근데 비대위 그때 때인가? 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근데 결국 국정원장 원세훈이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야. 국정원이 댓글 공작했잖아. 댓글 내역을 제출하고. 근데 너희들이 이거 왜 국정농단 했는데 수사를 안 하냐? 뭉개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정말 국정원이 이거 개입한 것 같은데 왜 정부가 이것을 덮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공감대가 열리니까 그게 오랫동안 58일 동안 할 수 있었던 그래서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메시지가 정확해야 된다고 맞아요. 말씀드린 거예요. 상당히 제대로 집었어. 아 그렇습니까? 많이 늘었어. 근데 네, 기분 좋네요. 네. 박민영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설명하는데 2분 35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권성동을 구속해서 나가는 거야? 아니면 나경원 법사위 간사를 반대해서 나가는, 우리 반장 안 뽑아주니까 나가는 거야? 아니면 대법원장을 지금 사퇴하라고 해서 나가는 거야? 셋 중에 하나라도 딱 뭔가 떨어져야, 차라리 나경원 법사위 간사 시켜달라 하고 나가야 돼,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시켜주면 들어오면 되거든. 그건 근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전략상으로는 맞는 건데, 아니, 그래서 지금 나라를 한두
한두 가지로 말아먹는 자,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근데 집중이 봐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제일 지금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입법 독재라는 말을 써요. 입법 독재, 뭐 국회 독재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 노랑보트법이나 이런 그렇죠. 뭐 법들이 너무 지금 네.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뭐 해서 이런 쇠고기 말이죠. 파동이다. 네. 그럼 쇠고기 먹고 내가 아플 수가 있겠네. 직접적인 충격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가 정확하죠, 그건. 입법 독재라는 것은 네.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민의 힘이 빌드업을 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주제를 선택했고 그렇게 대체적으로 크게 뭉뚱거려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또 앞 뒷단에는 또 이 속내가 있죠. 장동혁 대표의 뭡니까? 이분이 국회의원 된 지 한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사실 국민의힘 안에 많은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그렇게 인정 안 할 겁니다. 이건 장동혁 대표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결집은 됩니다. 그리고 대표가 나가서 연설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열광을 해줍니다. 장동혁 대표 또 연설 잘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부끄러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당원과 지지자가 장동영을 향해서 환영하고 환호하고 박수치는 모습이 이 당내의 중진들에게 장동혁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는 겁니다. 장동혁이가 좀 하네. 그래 우리 리더로서 더 지켜볼 만하네. 그리고 우리가 또 밀어줘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속내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네네네. 네, 제가- 어쨌든 결집을 위해서 이제 네. 많이 참고할 만한 맞는 말씀 많이 해주신 것 네네네네.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도 그 하나의 어떤 약간 야마를 좀 집중해가지고 사실 선동적으로 해야 장외투쟁이 효과가 있는 건 그렇죠. 맞거든요. 이거 메인을 잡아야죠. 민주당이 사실 전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듣다 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단 네. 막 깃발을 드는 것부터 잘 해야 돼. 깃발도 잘 들어야 돼. 막 근데 뭐 이러면 안 제가 돼. 이 영역은 제가 잘 모르는 이거야. 영역이라서 제가 사실 잘 어. 저 이거 옛날에 개콘에서 했잖아요. 네 생일엔 명품 가방, 네, 내 생일에 제가 십자 드리고 싶은 수박 말씀은 물어봐. 오랜만에 듣는데. 값은 내가 내고 근데 쿠폰도 그거는 내가 찍냐 이거. 말 그대로 선동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광우병이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다 결과적으로 다 음모론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동하기는 좋지만 국가적으로 이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금 국정의 실정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관세 협정, 뭐 노동계약, 그리고 뭐 그 검수완박 같은 검수완박에 한 달 더 나가서 검찰 해체, 뭐 사법개혁, 대법원장 사퇴 요구 이런 너무도 많은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 당내에서 해야 돼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실 군소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여론의 호응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것이 장외투쟁이다.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잘 생각해 보면 장애투쟁 나가서 잘 됐던 기억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옛날에 황교안 대표 때도 뭐 삭발하시고 그때도 막 보수가 잘 못해요. 이렇게 선동하는 걸 잘 못한다. 그럼요. 그 마지막에 이제 총선에서 참 패를 그때도 겪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성공 사례가 아마 박근혜 그때 그러니까 6년 전에 했던 게 때였던 것 조금만 같아요. 말씀드리면 예. 6년 전에 저희가 장외투쟁을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조국 사태 때였어요. 예. 그건 명확했죠. 당시에는 상당히 호응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도 좀 확실하게 이거다 하고 야당이었고. 잡힐 만한 것들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분산될 수 있겠지만 문제 인식들은 응축이 되고 있고 이게 사실 시작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정말 손에 잡힐 만한 확실한 실정이 네. 딱 집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그걸 중심으로 또 분출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번에 어때요? 전환길 씨 다시 옵니까? 장외투쟁이에요. 네, 장애투쟁에 옵니까? 뭐 본인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건 본인 자유죠. 오지 저희가 말은 말안 하네. 초대를 하진 않죠. 네. 오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오지 말라고 해야지. 아니 굳이 오지 말라고 할 건 또 뭐예요? 아니 오지 말라고 할 건 또 뭐예요? 네. 아니, 굉장히 반민주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장애투쟁이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성공해야 돼요? 야당이니까 땅에 그 너무 너무 좀 있잖아요. 요즘 국힘 좀 불쌍하잖아요, 사실. 좀 불쌍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좀 이쪽이랑은 좀 거리를 좀 두셔야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사실 저희가 뭐 네. 오지 마라, 윤어게인 팻말 들지 마라, 뭐 전환길 씨 오지 마라 그거 좀 많이 그런 것도 막을 생각이에요. 이상해요. 그거 막을 생각이에요? 이게 아니, 팻말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내부 회의에서도 그런 뭐 누구를 막겠다라고 하는 거야말로 독재적인 발상인 거죠. 권하지 않는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바꾸겠습니다. 예. 통일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당에서 좀 장려하는
좀 그렇게 주창하는 통일된 메시지를 내보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이지 뭐 특정 팻말을 들지 말고 특정에는 오지 마라. 저는 그런 거야말로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제가- 한동훈 전 대표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장애 투쟁하면 옵니까? 안 오죠. 왜? 왜요? 그 사람은 마이크 잡으러 해야지. 자기 인기 꽃길만 가고 많은데. 꽃길만 가고 싶은 사람인데 뭐 그런 거 거기 좋아합니까? 꽃길 아닙니까? 와가지고 장애 셀카 하나 투쟁은? 찍겠죠. 오긴 올 것이다라고. 오더라도 셀카 하나 찍겠죠. 그리고 한동훈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행사를 가질 않아요. 아니 대선 후보 선거에서도 무슨 그 김문수 이름도 안 박힌 그런 옷 입고 와가지고 자기 팬클럽들은 뭐 한동훈만 연호하다 갔는데 뭐. 아니 그럼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전 당대표가 그 트럭에 딱 서가지고 트럭이 아니죠, 좀 트럭이라 표현해 준 거지만 그 무대에 서가지고 막 진짜 막 국민의힘을 위해서 정말 막 외치고 도움 안 막 돼요. 하면 연설 더럽게 절대 못해요. 그런 게 안 된다. 너무 싫어. 연설 더럽게 못하고 그럼 거기 사람들이 우리 당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위드우니 팬클럽들은 한동훈 하다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몇 마디 하고 나서 그 자기 사진 몇 장 찍고 셀카 몇 장 찍고 가겠죠. 뭐 도움 되겠습니까? 결론은 셀카면서 찍어야겠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근데 이제 저는 예. 국힘의 장애 투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 왜냐하면 호응이 없는 투쟁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 제가 이제 금융 피해자들 대리를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금융 사기 당하신 분들이 투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투쟁이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뭐 언론의 주목을 끌으려면 진짜 피해자여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막 가짜 피해자들이 막 섞여 있어요. 막 돈 엄청 많고 그리고 뭐 거의 자기가 사기꾼의 거의 중간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도 거의 같이 가 있다고 이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염되면서 뭐 월 10%씩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로 이제 간주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지금 국힘에서도 이런 거를 어떻게 장애 투쟁을 효과가 가지려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지를 받으려면은 부정선거 부분도 확실하게 긋고 반탄 부분도 확실하게 긋고 이 구구 관련된 부분도 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정리를 쳐내야 해줘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명성을 가지고 해줘야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그쪽이랑은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거리를 좁힌 적이 없어요. 너무 가까워진 것 같다는 너무 느낌을 사실- 받는 거죠. 사실 사람 이미지 싸움이잖아요.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무슨 저희가 윤 전 대통령 뭐 옥바라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구치소 접견 한번 간다는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소동을 피울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언론과 여당이 좀 심파극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네. 전한길 씨도 저희가 분명히 의병이라고 얘기를 했고 선거 끝나고 무슨 최고위원을 지명을 할 거다 보다 선동적인 얘기들 했지만 하나라도 실현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는 그냥 시민사회 스피커 인플루언서로서 자연스럽게 분화가 된 것인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없고 초연한데 자꾸 외부에서 결부를 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억지스러운 좀 비판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왜 연결시키려고 하면 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이 네. 안 좋으니까 자꾸 연결을 시켜서 결부시켜 버린다. 이미지를 민주당은- 망치기 위해서. 민주당은 무슨 구체적인 그렇잖아요. 신삼권 분립이라 그래서 김어준 씨하고 거의 혼연일체가 돼 있는데 아니, 뭐 김어준 저희가 김어준 씨가 거기에 나가진 않잖아요. 거기 구체적인 뭐. 것이 얘기. 의원들이 가죠. 네. 김어준 씨가 안 나오고 의원들이 찾아가지. 방송에 나가죠. 의병이라는 거는 전란이 끝났으면 본업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농사지으러 안 가고 더 100만 대군을 모으겠다고 하니까 이건 반란군이 되는 거고. 지금 미국 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이제 뭐 미국 원정 뭐 영동들도 모아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공천과 관련해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1년 좀 남지 않았는데 대구시장은 뭐 이진숙으로 완전히 뭐 공천 받은 것처럼 더 웃긴 거는 자기는 공천 줘도 양보한대. 공천이 뭐 주고받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A, B, C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말들이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애투쟁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에 장애투쟁이 과연 민주당의 뭐 변화를 일으킬지 이런 지점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간이 한 7분에서 8분 정도 남았는데 요 이야기 잠깐 하죠. 한강버스가 출항이 된다고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뭐 공약이라고 하면 한강 르네상스 옛날에 막 그러면서 한강에 막 세빛 둥둥섬도 이렇게 띄우고 그런데 한강 버스가 이번에 또 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내일부터 한강 버스가 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선출직 서울시장으로는 가장 오래 서울시장직을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뭐 지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긴 해요. 서울시장이 또 그만큼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중요한 선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출마를 하셔야 되는 아니 입장이지만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뭐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우 또 서울시장 좀 나오고. 그만해요.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럼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임제라고 하는 것이 잘하면은 계속 할 수 있다. 이 업무의 또 연속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우리나라 단임제 대통령제가 실패하는 이유가 이 국정의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단기간의 실적에만 함몰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이게 능력 있으면은 당연히 연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민주당으로부터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부 조사를 하는데 누구를 갖다 대도 오세훈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네네네. 그럴 만한 것이 후보군들 몇몇들을 좀 보면은 뭐 박주민, 뭐 김종석, 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인데 정청래 대표도 안 돼요? 오세훈 시장한테 아유. 서울시장 후보로? 가당치도 않죠. 사실 그래요? 오세훈 시장이 뭐 저희 당내 야 우리 대표야 임마. 야 우리 대표야 임마. 아니 지금 뭐 개딸들 급필이 부는 사나이 김어준 씨 그 지령받들듯이 아이고, 하는 참. 이 여당 대표가 이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세훈 시장이 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저희 당내에서는 조금 이제 뭐 호불호가 있어요. 서영교 의원 어, 뭐 이런 분도 얘기 나오던데. 그렇죠. 근데 뭐 다 도토리 키재기더라고요. 뭐 10%대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다. 말 참 아, 잘하신다. 도토리다. 예.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자기 서울시에서의 입지가 있기 예. 때문에 물론 저희가 경선을 하겠지만 나경원 의원도 파죽기 세기는 해요. 그래서 해보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이길 만한 사람을 내보내야 할 텐데 민주당이 맨날 그 청담동 첼리스트 이런 거 하고 뭐 녹취록 정치 이런 거 하니까 이게 국회의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 정도 스케일로 가면은 저런 저질스러운 선동을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주냐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할 수 나 진짜 있는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재밌다. 저렇게 말했는데 네. 지면 어쩔 거야? 이것도 판매기해 이것도. 그래 해요. 야 이거 문제네 문제네. 다 21년도에 얼마나 네. 참패를 했습니까? 그때도 무슨 뭐 생떼탕 그런 선동하다가 무슨 거의 20% 가까이 졌던 뭐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랬어요. 예. 부동산부터 좀 잘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여당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 박 대변인 하시는 말씀 이제 가슴에 새기겠는데 근데 이제 팩트 체크 좀 해야 되는 게 정청래 당 대표는 안 나간다. 예. 나 김민석 국무총리랑 안 나간다고 얘기하긴 했죠. 그건 예. 믿을 수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럼 나올 수 있습니까? 나갈 수도 있죠. 오. 나갈 수도 있죠. 뭐안 나가겠다라고 해도 못 믿는 세상에 아니 생각이 없더라고요. 우상호 민정수석은 어때요? 우상호. 민정수가 아니고 정무수석인데. 정무수석에 정무수석. 거기는 제 생각에는 강원지사가 적합하다. 강원지사 쪽. 네, 적합하다. 근데 근데 민주당이 생각보다 이재명 대통령 이후로 뭔가 유력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정청래 조국이 지금 그 차기 대권도 네. 투톱이에요. 뭐 약간 좀- 국민의힘은 있어요? 국민의힘이요? 네, 누구 아니, 있어요? 뭐 안철수, 장동혁 대표 오세훈. 계시죠. 안철수? 네. 지워야겠네. 아니 경기도지사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양반 다시 봐야겠어. 굴비 못 팔겠네 지금. 자 여러분 49,500원에 보시고 있습니다. 자 49,500원 굴비 입니다. 예. 추석 선물 네. 여러분들. 최근에 굴비로 단합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 제가 이 얘기는 좀 들으고 싶어요. 이제 오세훈 시장 정말 어려운 상대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분이 정말로 서울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서울시장에 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이분은 대통령 선거 나가서 대통령 되고 싶으신 분인데 이분이 경쟁력이 없고 이게 대통령 컷오프 돼가지고 오히려 서울시장마저 날릴까봐 사실 출마를 못했던 사실 그런 저는 생각이 있다고 봐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 상당히 많았거든요. 내부적으로도. 네. 칼을 뽑아야 어떻게 휘두를 거 아니냐. 링 위에 올라가야지 뭐 한 번이라도 휘둘러서 우연이라도 맞추는 건데 링 위에 안 올라가니 큰일이다.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큰 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서울 본인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서울시가 쓰여서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서울 시민들이 상당히 비판을 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인지도가 있고 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서울의 절반이 국민의힘 지지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은- 행정부로서의 입지를 많이 보여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도 수성을 좀 걱정을 해야 돼요. 경기도를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 텔리스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강성으로 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상대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이긴다에나 빰 10대 걷기. 근데 이게 변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개딸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공천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추미애 의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김동연 지사가 현역인데 밀리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랑 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당은 원래 분열해서 망하는 거예요. 3파전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동연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이 있긴 하지만 개딸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민주당이 그 논리하고 조국혁 신당하고 민주당 논리하고 개혁신당 우리 이정철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 저희는 협력적인 관계. 김정철 후보하고 인가? 오세훈 시장하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관계 아니야? 예. 이름은 외우고 가셔야죠.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돋보이게 해주는 거지. 감사합니다. 김정철 이렇게. 최고위원. 네. 김정철 최고위원이 봤을 때는 네.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의 후보가 지금 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뭐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될 것 가봐야 같은데 한다. 네. 뭐 지금 얘기를 해봐야. 지금 사실 저는 분위기상, 예. 사실 김민석 총리님께서 답변하실 때 뜸을 들이면서 답변하신 걸 봐서는 김민석 총리께서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 대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만하고 서울시장 선거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잠재적 후보군 중에 한 명이죠. 아 김동연 현재 도지사랑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누구랑요? 민주당이랑. 왜요? 아니 그 지금 연임 안 합니까 그러면? 연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다시 후보 안 나올 거예요? 아니 근다고 아니 경선- 나오겠죠. 경선 안 시킬 거예요? 경선 시켜야죠. 예. 예. 근데 경선 나오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요? 언제요? 아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시죠? 아 지금 서울시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에 경기도지사는 네. 김동연 지사가 현역이기 분위기가 때문에 안 좋습니까? 가장 지금 유력하다고 저는 유력하시죠. 생각을 해요. 아, 그 현역 프리미엄을 이긴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추미애 의원도 사실 이제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 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김동연 지사로서 부담스러운 상대인데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다고 네.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네. 후보들이 많이 나와요. 한 10명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려지만 지금으로서 유력한 후보는 김동연 지사죠. 아니,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이 거의 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이제 그게 뭐 광역 여쭤보려고. 단체장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을 하지만 정치적인 발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대선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권력이 왜 무섭냐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광역단체장 특히 서울시랑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유력 차기 경쟁 구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경쟁을 하진 않겠지만 네. 다른 본인이 원하는 후보군과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키워주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사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합리적 이미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 교통 정리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과연 잘 될 것인가?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본인의 욕망을 과연 추스르고 포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쪽에서 크게 밀어줄 생각은 없다라는 좀 느낌은 좀 들기도 해가지고. 아니 한 명만 밀어주면 안 되죠. 안 아 되죠. 그러니까 현역 도지사인데 네. 뭐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차이가 그거예요. 아. 국회의원으로는 바로 선거 준비를 4년 내내 할 수가 있지만 광역 단체장들은 네네. 본인 빼놓고는 스태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